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부동산 추가 폭락의 현실화와 적절한 매수 타임,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동향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고요. 정말 이제 지금부터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도 이제 기회를 잡을 그런 타임을 지금 이제 봐야 될 때입니다. 아주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 정말 일부 지역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 본 내용을 잘 보시고, 저도 21년도 7월달에 최고일 때 이제 팔았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에서 집을 한 채 팔고 이제 1주택자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도 매수 타임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책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면 앞에 실제 등기 권리증이랑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폭이 정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크게 증가하며 평균 수준을 회복했고, 상원역은 신규 공급 증가로 수도권 물류센터 공실률 증가했고, 해외는 미국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지만 매매 거래는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4월달 지금 좀 써머리를 해보면요. 주택가격은 서울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폭이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마이너스 0.8%는 전월과 유사한 하락폭을 유지하고, 서울, 세종 등 매수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하락폭이 2개월 연속 둔화되었으나 비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폭은 확대가 됐다. 전세가격 하락폭은 2개월 연속 둔화되었으나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불안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 거래는 매매 거래량 크게 증가하며 평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4.1만 호, 전월 대비 59.9% 증가했고, 직전 1년 평균 거래량을 회복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좀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서울 같은 경우도 5,600건이던 게 지금 3월 기준으로는 2,6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 평균 거래량이 한 5,000건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잘 봐야 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뭐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중요한 건데 지금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고, 그 추세가 비록 특례 보금자리 및 기타 대출 완화 정책 때문에 나타난 거지만요,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하락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물량을 감소하고 거래량 회복 등으로 미분양 증가세도 좀 주춤을 했습니다. 주택금융, 주택담보대출 통계 작성 이후에 최초로 감소를 한 거죠. 연체율 상승폭은 증가했다. 그래서 아직 금리에 의한 영향은 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매매가랑 전세가의 하락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래도 한 50% 이상 늘은 거죠. 늘었고, 그리고 미분양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좀 줄어들었고, 하지만 대출은 아직 줄어들고 있다. 최초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요.
전국적으로도 봐도 노란색이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마이너스 1%까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개월 연속 1% 미만, 1% 미만이죠 여기. 그래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수도권도 그렇고, 그렇죠? 5개 광역시도 그렇고, 기타 지방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지속되다 이렇게 갈 것인지, 조금 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것인지, 저는 두 번째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 하락폭이 작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건데, 이 타이머를 잡는 게 중요하죠.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 및 변동률 추이, 변동률 추이를 봐도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그렇죠? 지금 다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비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지역별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수도권 및 광역시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 및 광역시는 2월이고 3월이죠. 3월이 하락폭이 줄어든 데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늘어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은 좀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 같은 경우를 봐도 지방도 3월이 더 하락폭이 큰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곳들도 있죠. 이렇게 늘어난 곳, 줄어든 곳, 줄어든 곳, 줄어든 곳, 늘어난 곳, 줄어든 곳, 늘어난 곳.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유세 부담 및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는 연초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도별 공공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 18.6%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13년도랑 09년도 빼고는 다 올랐었는데요. 요번에 마이너스 18%로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특히 전국이 마이너스 18, 그리고 서울이 마이너스 17%로 가장 크죠. 아주 가장 큰 곳은 경기도입니다. 대전과, 그렇죠? 세종이 마이너스 30%, 역대급으로 가장 크죠. 이 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 전망의 비율이 더 높으나 연초 이후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 지역별 주택 매매 전망 지수,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실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냐, 이 100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더 높아지면서 가격이 오를 건데, 지금 연초에 한 60까지 갔다가 지금 한 80까지 회복을 했죠.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거냐,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갈 거냐, 그죠? 확률적으로는 이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향후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은 좀 하락폭이 높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전세 가격 변동률 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억이었던 게 올 연초에는 뭐 7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8억으로 간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3월까지는 전세 가격이 지금 뭐 10억 갔다가
8억 갔다가 7억 갔다가 3월까지, 그리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다시 한 8억 정도로 갔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좀 살짝 수도권 및 서울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것이 지속될 것인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지만 이 폭이 다 줄어들었죠. 전세 가격 변동률도 폭을 축소하고 있다. 그렇죠?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증가를 했다.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다시 추가적으로 전세가가 좀 떨어질 것입니다. 전국 주택 전세 수급 지수 변동률을 보면 변동률이, 그렇죠?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1년 때 좀 플러스로 갔죠. 그렇죠? 마이너스를 하면 여기 0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그래서 최근 전세 수급 지수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임차인 우위 시장, 초과 공급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 강남권과 인천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여파로 전세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천이랑 강남에는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1년 이후 계약된 전세권의 만기가 도래해서 올해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이슈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21년 7월 달부터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 한 7, 8, 9월 달 해서 추가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그때 매매가가 한번 출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올 10월 달부터 내년 한 2, 3월 달이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저가의 매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금 보고 있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등기 권리증과 제 계약 내용을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거래를 했다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거래량 크게 증가하며 평균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입니다. 매매 거래량 6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 평균 손해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국 증감률을 보면 매매 거래량이 살짝 지금 반등을 했죠.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지만 과거 평균 수준의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전망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대표적으로 뜨면 서울이 3월 달에 한 2,600건 정도 됐는데요. 5,000건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 2,500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지금 대출 완화 그런 정책들이 아주 폭탄식으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조금 확보가 되니까 거래량이 느는 건데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는 지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직전 1년 평균 거래량 수준으로 최근 급격하게 감소했던 거래량이 평균 수준을 회복한다. 정비후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일부 회복이 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쭉 거래량이 늘어날 거라고는 조금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매매 거래 지수는 매매 거래 지수는 올해 들어 급격하게 회복되었으며 3월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말씀드렸죠. 분양 물량 감소, 거래량 회복 등으로 미분양 증가세가 좀 주춤을 했다. 폭증하던 지금 무분양
증가세가 다소 좀 주춤하고 있죠. 3월 분양 물량은 15,000호가 공급되며 전월 대비 68%가 증가했으나 최근 1년 평균 대비해서 4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미분양이죠.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도 좀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수도권, 수도권 아주 폭증을 했다가 지금 잠시 이 부분을 보면은 2월, 3월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고 지방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살짝 증가한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부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고 하는 그런 영향이 좀 나타났죠. 토지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연체율, 신규 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 연체율은 상승폭을 키웠죠. 대출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는 3.5% 두 번 연속 동결이지만 시장금리는 조금 낮아지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노란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인데요. 끝이 살짝 내려갔죠. 기준금리는 맥스까지 올라가서 지금 유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 와 있어서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는 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잘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하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추가적으로 주택을 막 매수하기는 힘든다는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내용도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통계 작성 이후 최초 전월 대비 감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순 증가율 보면 이렇게 떨어졌죠. 빨간 선.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 추이도 보더 월 순 증액을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전월보다는 계속 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한 번의 유동성을 사람들이 금리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풀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되지만 매매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주택가격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지만 일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일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매수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랑 비슷한 경향이죠. 대폭락 이후에 일부 소폭 반등하는 주식과도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주택 재고량과 잠재적인 수요층을 감안했을 때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이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죠? 금리가 지금 역대 최대로 올라가 있죠. 모기지 신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소폭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홍콩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및 외국인 근로자 이탈이 지속되면 주택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홍콩의 주택가격 지수가 급락하고 변동률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맺은 말입니다. 인생을 흐르는 물처럼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역설한다.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다. 첫째,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순응한다. 둘째, 물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골이 진 곳을 따라 흐르며 뼈 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위로한다. 그러나 물이 한번 용투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넘어뜨린다. 셋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것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누가 이처럼 낮은 곳에 있고 싶어 하랴만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다. 우리의 교훈 중에 한 가지, 이처럼 자기의 명성이 자기의 진실보다 빛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오늘도 이 물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